봅시다. 자, 지난번에 진도 나간 부분까지만 했으면 됐어요. 아닌가? 내가 진도 나간 부분까지만 하라고 안 했었나? 개세까지 하는데요. 그쵸, 개세까지라고 했죠 제가. 맞네, 레디에서 개세만. 미리 했으면 잘한 거지. 아유, 고생 많이 했네. 잘했어. 잘했어. 그 다음에 구강 그 연습시. 뭐야, 이씨, 이거는 다 해놓고. 나 진짜. 숙제를 제대로 읽어야지. 응? 자, 보자. 네, 11강. 네네. 네네, 잘 가고. 그 다음에 그 연습시. 그러네요. 구문 분석은 일단 하나도 안 했고. 에헤이, 참. 아니, 이거 연습지를 뽑아주면 뭐하나, 이 그지 깽깽이들아. 좋아. 뭘 씨 맨날 하다가 다 못했대. 이 자스들아. 이건 다 했냐? 이건 다 해야지. 2개밖에 안 되는데. 이 녀석들이 참. 응? 뭐 했다고? 오늘? 열심히 했을까? 열심히 뭐 했다고? 해석해봤어? 네, 결과가 열심히. 오늘 테스트지랑 한번 비교해봐야겠다. 찍어보는가요? 응? 오늘 보는 이것도 다시 찍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거 아직 다 마무리 못했죠? 아니야. 그럴 필요는 없고 다음번에 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 맞았다고 표시를 했는데 2번은 안 썼는데요? 뭐요? 아니? 이걸 합쳐서요? 아닌데요? 이게 2번인데요? 1번을 안 했는데? 뭐야, 이거 검사도 제대로 안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일부러 나눠놨는데 이걸 왜 한 방에 써요, 아가씨. 내가 나눠놓은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왜 한 방에 써? 에이, 진짜. 이래놓고 맞았다고 표시하고 채점 사기치네. 됐어. 나눠놨구만, 짜식아. 이 동그라미를 믿어도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는디? 근데 또 잘하긴 잘했네. 너무 열심히 잘했네. 좋아요. 자, 보자. 채점 못했어? 이제는 채점 못한 거 정도는 이제 감안하고 보는 거 같아요, 제가. 그냥 이제 했나 안 했나. 여러분, 제가요 많이 내려놨어요. 많이 내려놨어. 채점만 안 된 게 아니라 이제 구문 분석도 이제 안 돼 있는 게 좀 많이 있는데, 네, 이 정도면 제가 많이 내려놨어요. 이렇게 고생 많이 했어. 오늘의 진도를 나가야겠죠? 진도 나가기 전에 앞서서 자료를 좀 미리 드릴게요. 당장 필요한 건 아니고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 네, 다 써야죠. 자, 바로 이제 모의고사 자습서입니다. 자, 재민아 이거 뒤로 좀 주고요. 자, 세빈아 이거 좀 뒤로. 그래서 그거는 오늘 수업할 내용은 아니니까 그냥 바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제 11강에 이제 1번부터 이제 할 거고, 지금 이제 우리가 지문 개수가 총 몇 개 남았냐면 11강에 1, 2, 3, 4 그리고 17강에 ready 이렇게 이제 수능 감잡기는 5지문 남았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5지문 이렇게 해서 총 10지문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지문이 끝나면은 이제 시험 이제 범위 진도가 다 끝나게 되는 건데요. 우리의 지금 현 속도로 봤을 때 아마 좀 빠르면 다음 시간, 좀
좀 빨리 끝내면 다음 시간, 조금 천천히 하면은 다다음 시간이면은 이제 진도가 끝날 겁니다. 언제나 선생님이 이제 진도를 나갈 때는요, 계획을 어떻게 잡냐면 우리가 내신 대비를 5주 대비를 하잖아요. 첫 오리엔테이션 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5주 대비를 하면은 1에서 4주차까지, 이때까지 이제 보통 제가 내용 진도를 나가고 이제 마지막 5주차 때 이때 이제 질의응답과 리뷰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직전 대비 때 실제로 시험을 보고요. 파이널 테스트를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가 3주차잖아요. 3주차고 다음 주 화, 목이면 4주차니까 우리의 진도는 예정대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알겠죠? 근데 사실 이 진도가 끝나는 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진도가 끝나는 거는 내가 진도가 끝나는 거지 너네가 진도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요. 이 5주차 때 이때 오히려 전력 투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이때 왜냐면은 이때 질문할 거 특히 이제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구문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 해석에 대한 거라든가 내용에 대한 거라든가 이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렇죠? 요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이번 시험의 목표가 뭐였죠? 요거였잖아 요거 그렇죠? 여기서 추가하자면 단어함 됐어요? 이게 우리 이번 시험의 목표였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완벽해진다면 무조건 지난번보다는 성적이 오를 겁니다. 지난번보다는요. 이게 완벽하다면.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해결된 거는 저는 요 정도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 여러분이 이제 해석한 걸 보면은요. 막 그렇게, 그러니까 해석을 정말 엄밀히 말하면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용 파악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테스트를 봤을 때. 근데 여러분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두 개죠, 두 개. 그렇죠? 구문과 단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구문 및 단어, 특히 여기에 좀 이제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단어 진도를 되게 천천히 하고 있고 유의어 시험도 안 보고 있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그리고 워크북에 별다른 숙제도 제가 내주지 않고 있고 오로지 파트 1만 숙제를 내주고 있으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 나머지 파트 3, 4, 5, 6, 7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열심히 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다면요. 이제 파트 1, 2에 있는 내용 학습이 끝나면은 파트 6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파트 6. 파트 6이 세부 내용 일치거든요. 제가 정말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이번 워크북 만들 때. 그렇기 때문에 파트 6을 한번 꼭 여러분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하고 나면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요. 훨씬 더. 알겠죠? 그거를.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제가 숙제로 내주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맡길 거예요. 알겠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 또 이제 얼른 진도 나가야 되니까 11강의 1번 자습서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분석서 있죠. 분석서도 우리 함께 펴서 볼까요? 11강의 1번이고요. 분석서 기준으로는 15페이지입니다. 자, 전에도 말했지만 이 11강, 17강이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서는 중요한 게 하나하나 직독직해 하는 거를 잘 따라오셔야 되고 이게 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는 걸 파악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11강 1번 할 건데 준비들 되셨습니까? 됐습니까? 바로 가도 되겠습니까? 갑니다. 11강의 1번 가볼게요. 자, 분석서에 먼저 보면은 거기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화된 교육을 위해서 현장 경험을 조직하는 바람직한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세계화된 교육이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요. 유학 가는 거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유학 가는 거. 됐어요? 그걸 생각하면은 이 세계화된 교육이라는 걸 조금 더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문장부터 읽어볼 건데 문제가 뭐냐? 첫 문장부터 조금 말이 헷갈려. 그래서 일단 쌤이 직독직해를 먼저 해보고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 가볼게요. 자, although the potential for equality and truly global education has never been greater. 여기까지 일단 볼 거야. 자, although 비록 뭐뭐 할지라도 the potential 잠재성이 어떤 잠재성이 for acquiring 얻는 것에 대한 잠재성이야. acquire 얻다, 습득하다 이런 뜻이야. truly 진정으로 global education 세계화된 교육.
진정으로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성이 has never been greater. 한 번도 더 컸던 적이 결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까지 해석을 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볼게. 비록 진정으로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하는 것에 대한 잠재성이 더 컸던 적이 결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뭔 말이야? 말이 좀 어렵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쉽게 쓴 내용이 이거거든요. 쉽게 쓴 내용이 이게 뭐냐면 즉 글로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에요. 자, 봐봐.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뜻이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한다라고 했잖아요. 배운다는 거야, 배운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계화된 교육. 아까 세계화된 교육을 내가 뭐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유학 가는 거 생각하라고 했죠. 유학 갈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이 잠재력이 이제 더 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 더 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는 지금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해돼요? 여태까지 한 번도 이 가능성이 더 컸던 적이 없었다고. 유학을 갈 가능성. 이 포텐셜을요, 가능성이라고 해석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여태까지는 더 컸던 적이 한 번도 없었대. 이 말인즉슨 지금이 그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해됐어? 옛날에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막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잖아. 그렇잖아.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학 가는데 뭐 제약이 있어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면 돈만 있으면 가잖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우리가 유학을 감으로써 이제 세계화된 이제 다른 나라의 교육을 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울어? 왜 울어? 아, 너무 아파서 그래요? 좀 편한 게 낫지 않을까 했어요? 깜짝 놀랐잖아. 수업부터. 이 세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가능성이 커서 감동받아서 그런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야, 그 정도로 아프면은 좀 막 억지로 참지 마, 알았지? 걱정돼서 어떡하냐. 어쨌든 자 다시. 자, 그래서 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대요. 문제가 뭐냐면 actually achieving it. 실질적으로 그것을 얻는 것은 여기서의 그것은 뭘까요? 세계화된 교육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계화된 교육을 달성하는 것은 requires more,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than, 뭐보다 simply being there, 단순히 그곳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그냥 우리가 맘만 먹으면 유학을 갈 수 있어요. 유학을 가서 예를 들어 뭐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 쳐봐. 그럼 미국에서의 문화라든가 미국에서의 교육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그냥 미국에 가기만 하면은 그럼 미국 문화라든가 미국의 교육 방식을 우리가 다 습득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미국에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야. 제대로 된 세계화된 교육을 습득하려면 단순히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그 이상의 것이 뭔데요? 그게 이제 뒤에 나오겠죠. 가볼게요. 자, 그 이상의 것이 뭘까? Much depends on. 많은 것이 depend on. 뭐뭐에 따라 다르다. 또는 뭐뭐에 달려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많은 것이 뭐에 달려있냐? 이 whether 절에 달려있대요. whether 절에. whether는 뭐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뭐인지 아니에 달려있다. Our field experiences. 우리의 현장 경험이 are structured. structure는 구성하다, 조직하다 이런 뜻인데 수동태로 나와 있으니까 구성되다, 조직되다로 해석하는 거야. 우리의 현장 경험이 조직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 다르대요. 어떻게? 어떤 방식들로? 이런 방식들로. 이런 방식이 뭔지 볼까? Promote meaningful intellectual and intercultural learning이랍니다. Promote는 촉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홍보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뭐를 촉진하냐? meaningful, 의미가 있는 intellectual, 지적인, 그리고 intercultural, cultural은 문화적인이라는 뜻이잖아. inter라는 말이 들어가면요 왔다 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왔다 갔다. 그래서 상호 문화적인 학습. 됐어?
이런 것을 촉진하는 방식들로 우리의 현장 경험이 구성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답니다. 자, 이제 직독직해 다 했는데 또 뭔 말인지 알아야겠죠? 또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자,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화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아. 하지만 단순히 우리가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는 세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없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이상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곳에 가서 정말 의미 있는 지적인 학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또는 의미 있는 그런 상호 문화 간의 학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그 장소에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그곳에서 하는 경험들이 구성이 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야. 더 쉽게 말할게요.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 근데 내가 만약에 한인타운에서만 지내요. 한인타운에서만. 미국인 아무도 없어. 다 한국 사람이야. 거기 판매 뭐 예를 들어 마트 같은 데 가도 한글로 다 설명돼 있거든요. 한인타운 가면은요. 우리나라 브랜드도 다 있어요. 그럼 가서 내가 미국 문화라든가 미국의 언어라든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배울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뭘 배우겠냐고. 무슨 글로벌 교육을 배우겠냐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세계화된 교육을 받으려면은 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지적인, 예를 들어서 지적이라는 거는 내가 가서 얼마나 영어를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일부러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면서 영어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느냐? 또는 이 미국 문화는 이제 어떠한가? 이 상호 간의 문화에 대한 학습이 제대로 잘 촉진이 되느냐? 제대로 내가 배울 수 있느냐? 이 방식으로 내가 가 있는 그 현장이 잘 구성이 돼 있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돼요? 내가 한인타운에서만 지낼 거냐 아니면은 미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지낼 거냐 이거에 따라 내 글로벌 교육을 내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해되셨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습니까?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자, 갈게요. 좋아요. Pressure to satisfy students' demand.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야 할 압박이 can easily lead to 우리 배운 적이 있었는데 뭐뭐로 이끄는 거잖아. 뭐뭐로 이끈다는 건 뭐뭐로 유도한다라는 뜻도 되고요. 뭐뭐를 유발한다라는 뜻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유도될 수 있답니다. 뭘로 이어질 수 있느냐? hastily constructed programs. 성급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냐? 이런 프로그램이래요. That lack focus and clear definition. 자, focus는 집중이죠. 그리고 definition이 뭐예요? 정의죠, 정의.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판별식 D 할 때 D가 뭐야? definition이잖아. 그래서 그 이제 집중과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그런 성급하게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또 해보자. 유학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학생을 이제 모집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이제 유학생을 모집해서 걔네들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 가서 이제 유학생들 또 이제 미국에서 또 유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교육 프로그램이 좀 짜여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학생들만 이제 빨리 이제 많이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뭔가 명확하지 않아. 이제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뭐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의의가 무엇인가. 이런 거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되는데 학습 목표 같은 거를. 근데 그런 게 부족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성급하게 프로그램이 구성되다 보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설명을 좀 한번 읽어볼게요. 급하게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이 종종 학생들의 실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질적으로 부족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압박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계획되고 효과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방해해버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in such cases, 그러한 경우에 any preparatory training 어떠한 준비 훈련이 있는지 간에 근데 어떤 훈련이냐? 이런 훈련이야. 바로 쳐져있죠. That would help us to interact effectively in our overseas setting. 여기 help 나왔는데 help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투거정사 보이시죠? 여기서 to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얘가 하도록 돕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됐어? 다시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돕다.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모든 준비 훈련이 어디에서? 우리의 해외의 환경에서. 됐어? 우리의 해외 환경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도울 어떠한 준비 훈련이든 간에 어떻게 될 수 있다? tends to drop out 될 수 있대요. drop out. drop out은 누락되다라는 거예요. 누락되다. 뭐가 빠져버린다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한 경우에라고 했잖아. 그러한 경우에가 뭡니까? 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학생들의 요구를 막 충족시켜야 하는 그런 압박감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프로그램을 막 대충 짜고 빨리 짜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 학생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유학을 가서 효과적으로 이제 상호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상호작용한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 말했던 미국 사람과 지내는 거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미국 사람과 지내야 우리가 미국 뭐 영어도 배우고 미국 문화도 배우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도록 배워야 하는 그런 모든 준비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다 누락돼 버린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글로벌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this deficiency라는 게 결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결핍이라는 단어를 왜 썼겠습니까? 중요한 게 빠져버린다고 했잖아요. 지금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잖아. 준비 훈련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준비 훈련이 누락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핍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러한 결핍은 has fairly predictable consequences. 자, fairly는 상당히 predictable, 예측할 수 있는 consequences, 결과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예측해봐요. 이런 결핍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니네가 유학을 간다고 쳐봐. 예를 들어서 니네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 그럼 미국으로 유학 가기 전에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최소한의 우리가 생활적으로 필요한 영어 회화 정도는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쵸? 이 정도는 배워야 되고, 그리고 미국 문화를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는 알고 가야죠.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행동하거나 이런 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다, 이런 거는 되게 뭐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일이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런 준비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근데 준비 훈련 과정이 어떻게 된다? 누락돼 버린다고. 누락된대. 왜 누락된다고? 빨리 유학생만 모집하려고 하니까 프로그램이 허접하게 구성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러분은 이도저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미국으로 유학만 가버려. 그냥 간 거야. 그냥 아무 사전 준비 없이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면 너네는 말도 안 통해. 문화도 모르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니까 이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러한 결핍이 어떤 결과를 내겠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본능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불편한 것을 피하려고 하고 편한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죠. 그렇죠? 근데 니네가 막상 미국으로 갔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갔어. 그럼 너네 어떻게 생활할 것 같아? 내가 최대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 편하게 이제 내가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아까 말했던 한인타운에서 그냥 지내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영어 쓸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익숙한 브랜드의 어떤 음식과 의류를 소비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글로벌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없겠죠. 됐어요?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거야. 이해됐나요? 한번 볼게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자, without the requisite understandings and skills.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필요한이야, requisite은 필요한 이해와 기술이 없다면 어떤 이해와 기술이냐? 이런 이해와 기술입니다. To learn with and from those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with와 from이 한 세트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from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learn이 생략된 거야. learning.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those 나오면 쌤이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그것들이 아니고요. 사람들이라고 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those 나오면. 그러면 사람들과 배우고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사람들과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배우기 위한 그런 필요한 이해와 기술이 없다면요. 근데 어떤 사람들? In our field setting. 우리의 현장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래요. 여기서 현장 환경이라고 뭐 생각하면 돼요? 미국 생각하면 돼요. 내가 미국 유학하니까. 자, 내가 미국에 갔는데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뭔가 배우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이해와 기술이
있잖아. 제가 아까 말했던 예를 들면 뭡니까? 미국의 문화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좀 익히고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일상적인 회화 정도를 약간 익히고 간다거나 그 준비 과정을 말하는 거야. 아까 위에서 나왔던 preparatory training 있죠. 준비 훈련. 그 준비 훈련 말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그게 없다면이래요. 준비 훈련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We will tend to accumulate novel experiences. 자, 우리는 뭐뭐 할 것이래요?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accumulate은 축적하다야. 축적하다, 쌓다 이런 뜻이야. 우리가 쌓는 경향은 있을 거랍니다. 뭘 쌓습니까? novel experience를요. novel은 소설이 아니고요. 새로운이라는 뜻이 있어요. 새로운. 그러면 새로운 경험을 쌓을 수는 있겠죠. 어쨌든 한국은 아니니까. 미국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경험은 쌓을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without stepping much outside our comfort zones라고 딱 나왔잖아. 이게 내가 말하는 핵심인데요. 볼게요. 하지만 어떤 상태로 stepping much outside래. step은 걷는 거잖아. 그치? 걷는 건데 much outside니까 많이 바깥쪽으로 걸어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직역을 하자면요. 어디에서 바깥쪽으로 안 걸어나가? 우리의 편안한 구역 바깥쪽으로는 많이 걸어나가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편안한 구역은 뭡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익숙한 구역. 됐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구역 뭐라고? 한인타운이라고. 한인타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많이 벗어나서 걸어나가지 않는다고요. 됐어? 일단 내가 미국에 갔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경험 정도는 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미국에 있을 뿐이지 장소는 미국이지 사실 한국에서의 생활과 별거 다를 게 없는 거야.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던 거나 지금 미국에서 생활하던 거나 똑같으니까. 나는 그냥 하던 대로만 하니까. 내 컴포트 존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글로벌한 교육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럼 미국에 6개월 동안 가 있었어. 한인타운에만 있었어. 내가 영어나 미국 문화를 배워옵니까? 아니에요. 세계화된 교육을 못 받고 돌아온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다음 문장 볼까요? When this cocooning occurs. 코쿠닝이 뭐냐면요. 고치 생활이거든요. 우리 그 번데기 고치 있죠. 그걸 코쿤이라고 해요. 코쿤. 됐어요? 여러분 그 있잖아. 그 포켓몬스터 보면은 그 캐터피가 진화하면은 단데기거든요. 그 단데기의 영문판이 코쿤이야. 코쿤. 이게 단데기 얘기 잘 모르나? 포켓몬스터 좀 알 거 아니야. 아무튼 그 코쿤. 고치로 돼 있는 거 번데기 말하는 거야. 그럼 이러한 고치 생활이 발생하면요. We can't expect much deep learning to take place. 여기 구문분석 쌤이 잘못 써갖고 이거 좀 수정할게. 이거 지워버리세요. 이거 아니고요. 여기가 목적격 보어예요. 목적격 보어. 쌤이 잘못 썼어요. 좀 수정 좀 해주세요. 자, 우리는 기대할 수 없답니다.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오면요.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둘은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언제나 오형식은요. 알겠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뭐다?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이게 핵심이야. 얘가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얘가 뭐뭐 한다. 알겠죠? 많은 깊은 학습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다시. 많은 깊은 학습이 발생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됐어요? 여기서 코크닝이라고 했잖아. 얘들아, 고치 생활이 뭘까? 비유적으로 표현해. 고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둘둘둘둘 감싸 있는 건 이게 고치죠. 그렇죠? 그럼 나는 고치에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안 나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던 대로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만. 아까 앞에서 나온 컴포트 존 있죠? 걔랑 똑같은 말이에요. 컴포트 존. 내가 편안한 구역에서만 그냥 하던 대로만 생활한다고. 새로움을 받아들여야. 아니 내가 미국에 간 이유가 뭐예요? 미국의 문화와 언어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원래 간 거잖아요. 그쵸? 근데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아. 새로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거를 과연 내가 글로벌한 교육을 받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미국에 있다고 해서 글로벌한 교육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고치 생활, 즉 컴포트 존 안에서만 생활을 한다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세계화된 교육을 위해서 현장 경험을 조직하는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아까 우리가 제목을 읽었는데, 그러면은 현장 경험을 어떻게 조직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 해당 유학을 기준으로 말할게요. 그 해당 현장에서 우리가 기존에 하던 방식이 아닌 그 나라에서만 배울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새로움을 받아들이려고 컴포트 존에서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세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냥 그 장소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해되셨습니까, 내용?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 바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강의 2번입니다. 자, 11강의 2번은요, 딱 두 가지가 비교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리 말하자면요, 이제 여기가 문장이 좀 길게 나왔죠. 여기에서 어떤 예시가 나오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 걸레 있죠, 걸레. 걸레가 물에 젖어 있어. 그럼 걸레를 이렇게 우리가 물을 이렇게 짜잖아, 그렇지? 이거랑 뭘 비유하고 있냐면요, 시 쓰는 거 있죠, 시 쓰는 거. 이거랑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걸레 물 짜는 거랑 시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관계성만 알면 돼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 지금 들었을 때는 여러분이 걸레 물 짜는 거랑 시랑 뭔 상관이야, 이 생각이 이제 들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 관계만 이해하면은 이 글은 거의 다 이해가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제가 직독직해를 하면서 설명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이 글의 제목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분석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에서 단어의 절약의 중요성. 단어는 더 적을수록 더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On the subject of the economy of words. 단어의 경제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economy는 경제성 또는 절약성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단어의 절약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the use of an analogy, analogy가 비유란 뜻이야. 비유의 사용이 might be helpful,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 같은 거를 생각해봐요. 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시는 사실 함축 의미의 끝판왕이죠. 그렇죠? 어떤 단어가 뭘 상징하고, 우리 예를 들어 이제 깃발이라는 시 같은 거를 보면은요, 이 깃발에서 나오는 이 깃대가 상징하는 건 무엇이냐? 이 깃발이 하얀색인데 얘가 상징하는 건 뭐냐? 이게 다 상징하는 상징 어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비유라고도 표현하지만 압축시켜 놓은 거죠. 압축. 그래서 우리가 이 시라는 거의 핵심은요, 함축어가 핵심이에요. 함축어. 그래서 우리가 함축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본문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함축이라는 단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요, implication이라고 해요. implication. 그래서 이게 함축이라는 뜻이야. 함축. 알겠죠? 근데 이 본문에 없어요. 본문에 없어. 그래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함축이라는 뜻입니다. 시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함축시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함축을 안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뭐 해서 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습니다. 이건 시가 아니잖아. 이건 시가 아니잖아. 시의 핵심은 뭡니까? 함축. 근데 이 함축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쓰죠.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11강의 1번 지문에서 코쿠닝 하고 나왔었죠. 코쿠닝. 이게 뭐야? 이게 비유예요. 비유. 함축인 거죠. 코쿠닝을 풀어서 쓰면 어떻게 됩니까? 편안한 구역에서 나가지 않고 하던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 여기까지죠. 이걸 풀어서 쓴 거죠. 이걸 한 단어로 뭐라 표현한 거야? 코쿠닝, 고치생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함축적이자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단어의 절약. 절약이란 건 뭡니까? 단어를 적게 쓴다는 거죠. 시에서는 단어를 최대한 적게 써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단어를 적게 쓴다는 측면에서 비유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 문장이 좀 긴데 잘 따라오세요. 여기가 좀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All that this analogy might seem at first glance. 여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 얘랑 똑같다라고 써놨거든요. 요거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법 때문에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해석 때문에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잠깐 보자면 여기 써놨으니까 뭐 추가로 필기할 건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냥. although는 비록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하죠. 그럼 이제 접속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요. 그런데 이 동사 뒤에 형용사 보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용사 보어.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도 바꿔 쓸 수 있냐면요, 이 형용사 보어를 이렇게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네. 아니 다 했으면은 저기 A 쓰면서 검색하고 가. 자, 이렇게 쓰고요. 이 주어 동사가 내려옵니다.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고요.
although는 안 쓰고요. 얘와 얘 사이에 as라는 놈을 하나 붙여줘요. 이렇게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요, 이걸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와도 얘랑 똑같은 뜻이구나. 그냥 주어가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접근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all that is analogy might seem 하고 나왔잖아. 그럼 원래 문장은 뭐였냐면 although 나오고 주어 this analogy 동사 might seem 보어 odd 이렇게 나왔었던 거예요. 원래 문장은요. odd는 이상한 기묘한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은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러한 비유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at first glance 처음에는 처음 쓱 봤을 때는 glance가 한번 쓱 보는 것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쓱 봤을 때는 이러한 비유가 이상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suppose 가정해 봅시다. 이 뒤에는 대시 생략돼 있어요. 대절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대절이 끝까지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You have a piece of cloth. 너가 천 한 조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천 조각이 어떤 조각이냐면 soaked with water래요. 물로 썩되어 있대요. 썩이 뭐냐면요, 흠뻑 젖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로 흠뻑 젖은 천 조각이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야. 이 천 조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너가 must get it as dry as you can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너는 그것이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건조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해석해 볼게요. 너는 그것을 천조가리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건조한 상태가 되게 만들어야 한다. 됐어? 그리고 as soon as you can. 너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렇게 해야 된답니다. For one reason or another. 한 가지 이유 또는 또 다른 이유로, 즉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문장이 길었었는데. 자, 앞에서 단어의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비유의 사용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 내가 이제 이 비유를 하나 써볼 건데 이게 좀 너네한테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 근데 잘 들어봐봐. 자,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흠뻑 젖은 수건 같은 게 있어. 천 같은 게 있어. 근데 너에게 미션을 줬어. 그 미션에 대한 이유는 뭐 그냥 이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쳐볼게. 근데 그 미션이 뭐냐면은 이 흠뻑 젖은 이 천 조각이 천 물에 젖은 수건을 최대한 너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리고 잘 건조되게 만들어야 돼.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짜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짜야겠죠. 그럼 봐봐. 다음 문장 볼게요.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왔네요. 우리 전에 잠깐 배웠던 거. 더 비교급, 더 비교급. 지난번에 배운 적이 있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하다. 됐어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이 참고로 말하는데 주역부에서 서술형 낼 때요. 이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주역부는요.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알겠죠? 이거 무조건 여러분이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그러면 the harder you turn and twist this piece of cloth. 여기까지 해석해볼게. 너가 이 천 조각을 더 세게야, 세게. 알겠죠? 더 세게. 이 hard가, 얘들아, hard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hard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 가장 적절한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게 표준어는 아닌데요. 빡센이야, 빡센. 그러니까 hard는요, 빡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든지 간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hard를 이제 사전에서 찾으면요. 어떤 뜻이 나오냐면, 뭐 열심인 이런 뜻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단단한이라는 뜻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어려운이라는 뜻도 나오고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모든 뜻을요, 이 한 단어로 퉁칠 수 있어요. 그렇죠? 나 진짜 이번에 열심히 공부했어. 나 진짜 빡세게 공부했어. 야, 이 뚜껑 왜 이렇게 단단하냐? 이 뚜껑 왜 이렇게 빡세냐? 야, 이 수학 문제 왜 이렇게 어렵냐? 야, 이 수학 문제 왜 이렇게 빡세냐? 다 가능합니다. 빡센. 그러니까 hard는 빡센 거야, 빡센 거. 알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건 근데 표준어는 아니니까 빡세다라고 여러분이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 해석할 때 도움되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너가 이 천 조각을 최대한 그러니까 더 빡세게 turn 돌리고 twist 비틀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물에 젖은 수건이잖아. 이걸 최대한 니네가 이렇게 세게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뭐가? 물이 이게 빠질 거냐, 그렇죠? 그 내용이 나와야겠죠? The more water you extract from it, 그것으로부터 너가 더 많은 물을 extract 할 거랍니다. 추출할 거랍니다.
여기서 이시 뭡니까? 1000조각이죠. 1000조각. 그렇죠? 그 1000조각으로부터 더 많은 물을 너가 추출할 거고요. 그리고 the drier it gets. 그것은 즉 1000조각이 더 건조해질 거랍니다. 건조해지겠죠. 물이 빠지니까요. 그렇죠? Short of ripping the fabric. Short of는 제가 뜻을 써놨습니다. 뭐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좀 외워야 돼요. 이런 거는요. 그래서 rip이 뭐냐면요. 이게 그 찢다라는 뜻이거든요. 찢다. fabric은 1000조각이고요. 그러니까 그 1000조각을 찢어진다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너무 빡세게 하고 막 이 1000조각이 찢어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한 어떻게 된다? 너가 최대한 이렇게 힘을 줄수록 물이 최대한 빠지게 되고 그리고 최대한 건조하게 될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졸지 말고!